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나갔죠. 나갔는데 여러분들 종목들은 속 시원하게 올라왔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등세를 잘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행동을 해놓는다면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어쩌면 수익까지 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그런 전략 짜기 힘드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 끙끙 앓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풀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주챔쇼 나와서 다음 주는 반등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고요. 1.2% 정도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세진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센 편입니다. 1.3%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왜 세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마상으로는 이제 역시나 또 석유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석유 관련 테마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입찰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급등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늘 말하지만 반도체는 이제 끝물이다. 이제 마지막 그 끝물에 우리가 올라타서 뭘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그래서 SK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나왔긴 해도 여기서 우리가 반등 챙기러 들어가려다가 물리는 게 더 크다면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봅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가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죠. 작년 한 해도 사실상 14만 원대부터 17만 원, 16만 원대 여기서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않았고 저 자리에서는 2021년 말부터 계속해서 갇혀 있었던 박스권과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자리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도 작년 말쯤에 좀 올라와서 좀 더 가나, 이제부터 날아가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못 가고 있다가 이제 가기 시작을 해요.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거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제약 바이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죽을 때 대장주가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는데 잘하면 제약 바이오 쪽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 말고도 실적이 좋지 않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각종 이슈들과 각종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 나올 겁니다. 그걸 따라 붙는 매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에 제약 바이오가 없는 분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한두 개 정도는 꼭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종목들 역시나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요즘 좀 세상이 흉흉합니다. TMF 사태라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흉흉하다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어음부도 사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지급하지 않고 회생을 하게 되면서 어음부도가 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어음부도 상태를 누가 떠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제 돈을 진짜로 못 준 TMF의 사태가 어떤 누군가의 피해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소비자의 문제냐 아니면 판매자의 문제냐 아니면 중간에서 결제 대행을 했던 사람들의 문제냐 피지사라고 하죠. 그 결제 대행사의 문제냐 아니면 카드사의 문제냐 결국 누가 그 피해를 떠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또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자가 떠안는 건 생각도 하기 싫고 판매자가 떠안는 것도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럼 이제 결국 남는 건 카드사와 이제 피지사라고 하죠. 중간에서 결제 대응을 했던 업체가 될 텐데 그들이 지금 피해 금액이 한 1조 원이 된다고 하니 그 1조 원을 만약에 다 떠안게 된다면 그들 중에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카드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또는 결제 대행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태들이 점점 발생이 되면서 지금 PF 대출이라든가 PF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면 증시가 우리가 올라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되죠. 계속 발목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뭐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들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한들 사실 증시가 우상향하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에 금값 많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금값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속한다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고 그리고 보관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가 금을 사서 모아놓겠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요즘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안전자산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금 많이 사고 계신가요? 저는 안 사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보더라도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금을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왜? 많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사봤자 뭐 우리가 어디다 보관을 할 겁니까? 근데 이제 부자들이라던가 큰 손들은 지금 그쪽을 많이 찾고 있나 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던가 큰 손들은 금을 계속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금을 모으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자산인 금과 가장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주식이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지금 우상향에서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자산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 가장 위험자산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 뭔가 하나가 지금 잘못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쪽이 될지 이제 여러분들이 베팅을 걸으셔야 되겠죠.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시장 안 좋을 거라 봅니다. 금이 거짓말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주식은 사놓고 기다려도 되지만 금은 사놓고 기다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보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공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사재기해서 사모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자산 중에 하나죠. 그걸 의도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돈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저는 적은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큰 돈이 움직이는 쪽을 따라가고 싶은데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제가 금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 적어도 그들이 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금을 사러 가기 위해서 주식을 팔거나 부동산을 팔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주식과 부동산을 매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강조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제 예상이 다 맞을 것도 아니고 제 분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판단이 있을 거고 각자의 전문가들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작년 여기쯤이죠. 이 작년 5월 6월달 제가 2021년에 여기 올라왔던 급등되어 있었던 자리에서 저는 현금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 뭐라 하든 난 현금화할 거다. 저 때 주식 사야 된다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현금화한다라고 했을 때 저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다.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것 같고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년간 빠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현금화 시켜놓고 사면 안 되고 절대로 떨어지는 도중에도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보고 밀고 나가겠다. 저는 현금할 테니 여러분들도 잘 선택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현금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여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올라갈 거라 본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고 들어와서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타이밍처럼 저는 지금이 또 그런 우리가 거대한 갈림길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금화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가만히 기다려볼 것인가,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한번 쳐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는 지금 발버둥 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한 종목씩 또는 한 업종씩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고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세력들은 싸게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싸게 사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들은 전부 다 비싸게 삽니다. 그 비싸게 사는 걸 좋아하는 개인들에게 팔려고 한다면 당연히 비싸게 만들어야 팔겠죠. 그러니 지금도 주가를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서 팔고 싶어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올라왔다가 빠지는 종목들은 절대 잡지 마세요. 세력들이 다 해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종목은 이제 고가놀이만 살짝 할 뿐이지 크게 시세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탈출의 기회 또는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까지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있는 종목을 잘못 잡게 된다면은 결국 그들이 넘기는 물량을 비싸게 사가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아서 하반기 하락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화하셔야 됩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서 내 종목들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적절히 타협 보고 정리해야 되는가 추가 매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확인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다리도 2번, 3번, 4번, 6번, 10번까지 두들겨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조금 철저하게 짜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양약품 18,000원에 10%입니다. 18,000원에 10%요? 예, 예. 그래서 출매를 좀 해도 될까 해서 전화했습니다. 뭐 일단 매수가 대비 많이 내려오긴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매수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게요. 매수라고 하는 것은 1번, 첫 번째로 안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매수하는 게 일단 좋겠죠, 그죠? 그렇죠. 두 번째는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들 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자, 지금 얘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보게 되면 안 내려갈 것 같은지 내려갈 것 같은지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님 7월 4일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안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 그렇죠. 코앞을 본다고 해갖고 될 건 아닙니다. 시청자님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얼굴이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얼굴이 이렇게 다 공개돼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얼굴 마스크 끼고 여기 있는 눈에 있는 눈썹 하나만 보여드리면 제가 누군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맞추시죠. 그러니까요. 그거 잠깐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코앞에 있는 거 이거 보고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인지 위인지 다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식을 주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전체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일양약품도 좀 크게 본다면 지금 이런 차트 모양인데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요?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어떤 느낌으로 보이세요? 지금 차트 모양 내려오다가 자체가? 요즘 와서 조금 반등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야기하지 말자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선 거였습니다. 예. 요즘 이야기하는 거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크게 봤을 때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보면 아직도 그죠? 내려간다고 봐야 되나. 전체 옆으로 흐름이라는 게 기어가고 굉장히 있다고 중요해요. 지금 당장 예.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면 속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사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작년 7월 달에도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어요. 그 이후에 예. 9월 달 좀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어요. 10월, 11월, 11월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어요. 왜 자꾸 요즘만 이야기합니까? 잠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흘러가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전체적인 방향은 아직까지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차츰차츰씩 조금씩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종목을 지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수를 하려고자 한다면 올라갈 만한 분위기거나 더 이제 다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아직은 그렇다라고 확신 가지기에는 작년 7월과 지금의 차이가 뭐죠? 작년 7월 달에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잘 보세요, 시청자님.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시니까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나요? 아니요, 그때도 작년 기다렸어요. 7월 달에도 약간 올라가고 있었을 때 이때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었나요? 그것도 아닌데 요즘 와서 또 그러니까요. 그럼 요즘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계약주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제가 계약주가 다시 나아진다고 올라가야 하더라도 얘는 지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되나?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추가 매수를 하려고들랑 참고 기다리다가 또 안 되면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려 참아라 했는데 뺨 때리셨어요? 안 때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급하잖아요. 아직 바닥 안 잡고 아직 다 안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3살 꼬마도 알만한 내용인 게 내리막이 끝나고 옆으로 가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 미끄럼틀도 보면 위에서 내려가고 있다가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쭉 옆으로 쭉 가기 시작하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롤러코스터도 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쭉 가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을 하잖아요. 얘는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다고요, 시청자님. 내려가는 도중에 지금 잠깐 여기 나온 걸 가지고 매수하실 거였으면 지금도 수십 번, 수백 번 사셨어야 돼요. 앞에도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갔었습니까? 하지만 전체 방향은 어떻다고요?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걸 살 이유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바로 코앞을 보고 이렇게 매수하시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정말 하고 싶다거나 제약바이오 요즘 움직이는 분위기네. 그러면 네가 바닥 만들어봐라 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제약바이오 움직일 분위기니까 얘를 사야 되겠다 하면 시청량이 고통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막 바닥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를 이렇게 크게 본다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약간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예. 그 얘는 지금 내려가는 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셀트리온은 지금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일양약품은 뭐가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크게 보고 아무리 어떻게 보려고 해도 지금 지하실 팔고 완전히 그냥 계속 그냥 숨으려고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막 추가해서 예. 하겠다고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바로 코앞에 요즘 며칠만 보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크게 보셔가지고 얘가 하락을 다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는 평지를 걷듯이 옆으로 가면은 거의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럼 평지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관심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예. 일양약품 오늘 거래 대금이 2억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기 때문에 바닥을 만들 이유가 아직은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바닥만 잡는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바닥 잡기 전까지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니까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고 옆으로 갈 때 또는 거래량이 다시 생겼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마 한 2, 3개월 정도 뒤가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INDA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주세요. INGTX. I, NBTX예요. N, BDX요? BTX요.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13,000원에 10%요. 13,000원에 70%요? 10%. 10%. 네네. 수익이 나오고 있네요. 네, 10%는 수익 실현했고. 잘했습니다. 네. 네, 나머지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뭐 적당한 자리에서 우리가 10% 수익 실현하실 때 뭐 딱히 큰 이유가 있어서 매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수익이 나서 판 거잖아요. 올라가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우리가 신규 상장주라고 하는 그 신규에 대한 기준이 남들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한 3년 잡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를 잡는 경우들도 많고요. 어쨌든 3년 정도 안에 있는 기업들은 단타로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관점을 잡고 단기적 대응을 하고 단기적 매매를 하고 나와야 돼요. 이 단기적 매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단기적 매매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기적 매매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단기적 매매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2만 원까지 갈 거다. 2만 원까지 가져가야지 하는 어떤 목표가를 정하고 대응을 하는 반면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기적 매매할 때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든 간에 나는 내가 정한 수익률까지만 챙겨 나온다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는 방법은 원래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정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수익이 나면 난 반드시 팔 거다라는 거죠. 뒤에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가든 말든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우리 친구랑 술 마시러 갈 때 절제가 잘 되는 분들은 그래요.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나왔든 안 나왔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한 병만 먹을 거야 해서 한 병만 먹고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위기 따라가지고 더 마시고 막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주식도 네. 그런 겁니다. 이 신규 상장주들은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하향에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면 물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처럼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10% 정도 비중 매도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나머지로는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16,000원이 밀리게 되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밑으로 밀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15,000원 정도에 밀리면 난 다 정리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10% 비중으로 수익을 좀 챙겨놨으니까 에이 본전까지 떨어져도 난 들고 가보련다라고 하면 승부수를 좀 걸어보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튀어 올라올 때 2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누가 짜야 된다고요? 제가요. 그럼 2만 원까지 갈까 싶어갖고. 그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아냐고요? 아니, 글쎄 제가 이제 그걸 아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2만 원까지 갈까요 싶어서 전화를 걸면은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으니 전화가 예.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이 어디 갈까요가 아니라 시청자님 앞으로 단타도 많이 하실 거고 매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수익이 나면 팔아 버려라는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예.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래 알았고 잔소리 되게 많네. 그 IMPDX가 지금 2만 원 가나 안 가나 그건 알 리도 하거든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저도 만약에 IMPDX를 매매하고 있다면은 지금 벌써 이미 팔았을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수익 났으니까 13,000원 사가지고 좀 수익 났으니까 이걸 뭐 더 보고 말고가 할 게 뭐 있습니까? 24%나 수익 내고 25%나 수익 나고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처럼 절반 팔았을 것 같고요. 절반 팔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더 가면 더 챙기는 거, 안 가면 안 챙기는 거지 뭘. 그냥 매도하는 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네. 뉴스가 좋아가지고 더 가고 안 가고 이것도 아니고 기업 재무제표가 좋아서 더 가고 안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테마성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표가를 정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 수익률로 대응하는 게 좋다. 지금 25% 수익이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 충분히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더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절반 잘 매도하셨고 나머지로는 익절가라고 합니다. 그걸 정하세요. 저는 뭐 추천드릴 자리는 16,000원인데 뭐 이거는 스스로가 조정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16,000원 자리에서 익절을 해서 다 팔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번 더 튀어오른다면은 뭐 21,000원 내지 25,000원까지 뭐 아무 데서나 더 올라가는 거 보고 매도하셔도 됩니다. 힘을 보고요. 그래서 네. 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까지 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하이트 딜러를 2년 동안 계속 물타기로 계속 내려와가지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50% 비중이에요. 조금 샀는데 계속 매수 32,000원에서 물타기를 해서 지금 단가가 24,000원 됐어요. 네. 뭐 일단 추가 매수를 계속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전 늘 말하지만은 추가 매수를 왜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주시냐라는 항상 아쉬움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어쨌든 하이트 진로가 지금 실적이라던가 영업이 이런 거 나쁘지 않고 요즘에 해외에서 소주 잘 팔린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이트 진로라던가 이런 쪽이 지금 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술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내수 경제가 좀 안 좋고 경기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제 술의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이트 진로가 사실 바닥 쪽에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인대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근래 뭐 한 15년간을 본다면 데이터상으로 2만 원에서 22,000원 사이쯤 내려가면 올라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코로나라던가 뭐 2008년대라던가 보면은 주가 푹푹 빠지기도 하고 뭐 2018년 때도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15,000원까지라든가 이건 안 내려갈 수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그게 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뭐 1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기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가져가지 못하면 무슨 기업을 가져갈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기업을 가져가는 게 불안하면은 주식은 차라리 안 하고 적금 넣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기업이고 안전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탄탄한 네. 기업이고.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가져갔을 때 무서워할 기업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재무제표가 튼튼하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한다면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결국 지금 이건 그냥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너무 좀 함부로 많이 하셔가지고 서둘러서 해버려가지고 이미 비중이 50%나 들어갔고 24,000원이라는 매수가가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짜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비중을 진짜 화끈하게 실어가지고 이 종목 한 종목만 내가 진짜 완벽하게 공략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 필요 없이 딱 하나로만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볼 거다라고 해서 15,000원이나 그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 100%까지 그냥 화끈하게 들어가 버리던가 아니면 그냥 이 종목이 이제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올라올 때 이득을 좀 챙겨보던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과정이 만약 성공한다면 19,000원 자리에서 바닥을 잡을 것 같고요. 바닥 잡고 나면은 적어도 25,000원까지는 순식간에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는 올라와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바닥 잡는 게 성공한다면은 본전에서 비중을 줄일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줄여놓고 추가 매수를 너무 많이 잘못했으니까 이미 한번 줄여놓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다시 비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만약에 안 멈추고 올라간다면 수익을 좀 챙긴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또 사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승부수를 좀 걸든지 아니면 그냥 냅두든지 그건 이제 시청자님의 자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씩 좀 줄일까 하는데 어디쯤에서 줄이면 좋을까요? 방금 상담 다 해드렸는데 왜 상담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안 들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분명히 19,000원 여기서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줄일 기회가 생길 것 같으니 본전에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드렸습니다. 아, 네. 손절은 하지 말고 그냥 본전에서 결정하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저는 이번 주에 부평과 분당을 갑니다. 토요일은 제가 부평을 갈 건데요. 부평에 있는 세브웰 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평역 1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은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접수 없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현장 접수해서 바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무료 강연이니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분당으로 갑니다. 분당에 있는 서현 토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대정빌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오시면 저희가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역시나 강의 듣고 하반기 전략 잘 짜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죠. 유튜브에 있는 종목들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HD 현대건설기계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65,124원의 비중 10%입니다. 뭐 일단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 매수가가 저렇게 되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매수가랑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해져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일단 HD 현대건설 기계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뭐 현재가랑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샀든 언제 샀든 뭐 그런 거보다도 그냥 뭐 손들 좀 각오를 하고 들고 가도 크게 상관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손절은 칼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기업들을 이제 물려서 또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한다면은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굳이 물려서 고생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들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기회들을 날려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게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특히나 차트 모양도 여기서 이제 꺾여가지고 내려가게 된다면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하락세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면 하락은 다음엔 좀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그냥 단타성으로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조 2천억이나 되는 이 기업을 가지고 단타를 칠 정도의 자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자산 규모가 뭐 10억, 20억, 한 50억대 되는 분들이 이렇게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기에는 만족스럽지도 못해요. 이런 기업들은요. 들어가셔가지고 2, 3%대라든지 5%대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 들어가가지고 2, 3% 나면 2, 3만 원 버는데 그냥 내가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한 10%, 20% 아니 30% 수익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목표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이요. 근데 여기 한 10억 들어가서 2% 수익 낸다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럼 2천만 원입니다. 잠깐 하루 사이에 2천만 원 벌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상당히 좋겠죠. 그러니까요. 큰 돈으로 들어가면은 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될 수 있고 수익금이 되지만 수익금 자체가 초라하면은 수익률을 높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수익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대응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7만 원에서 사실 7만 5천 원짜리쯤 이렇게 저항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건설 기계 쪽이라던가 이런 게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7만 원짜리에서 7만 5천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바로 수익을 챙기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밀린다면 6만 원 밀릴 때까지 바로 손절한다 생각하고 다음 타점을 잡아보시거나 타점 잡는 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단타를 정말 좋아한다면 차라리 그 한국 가스공사라든가 뭐 포항 석유 앞바다 있잖아요. 그 포항의 석유 앞바다 있는 거 그런 거 갖다가 단타 치는 게 낫죠. 그렇게 시세가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을 하는 게 낫지. 이런 종목으로 단타를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계좌만 녹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거는 단타로 들어가셨다면은 그냥 짧게 정리하시라. 장기로 들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들고 가면서 물려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 머티를 9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는 사실 반등이 나갈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냥 나간다가 아니라 나갈 것 같긴 해요. 일단 반도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있거든요. 한때 급등 나왔던 종목이 무한정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기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로 뭐 주가 조작 사태에 휘말려가지고 폭락을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주가가 한때 시세를 냈던 종목들은요. 좀 빠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이 종목도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내려가다가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거 옆으로 가기 시작을 했죠. 뭔가 조금 이제 안 내려가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금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내려가고는 있지만 좀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파동상 내려갔다 올라가는 파동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바램도 조금 있고 반등이 언젠간 나갈 수 있다라는 정도인 거지 다음 차례가 무조건 2차 전지입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음 차례가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고요. 다음 차례가 로봇 관련주가 될 수 있고요. 다음 차례가 AI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테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 관련주도 있을 거고 화장품 관련주도 요즘에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먹는 거 먹거리 유행 다음 뭔지 아세요? 패션도 지금 우리가 갑자기 또 예전에 레트로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90년대, 2000년대 패션이 지금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패션 유행은 뭐가 올 것 같으세요? 그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유행을 맞춘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가 지금 바로 다음에 들어올까요? 바로 직다음에 바로 다음에 반등이 나올까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서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미리 사서 물려 있는 분들이야 반등 기다려 보면서 내가 반등 나오면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오매불만 기다려 보는 게 맞는데 굳이 반등 나갈 것 같으니까 이걸 지금 사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왜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예요. 어쨌든 98,000원에 매수하셨고 이 자리가 지금 75,000원 무너지게 되면은 이것도 어쨌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로 봐야 되겠죠. 결국 얘도 저점 무너지면은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아주 전형적으로 안 좋은 차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75,000원 무너질 때 선택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버티니까 그래도 반등 나갈 때 어느 정도 좀 시원하게 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에서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뭐 5만 원이 되었든 4만 원이 되었든 다음 바닥 잡을 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해가지고 올라갈 때 조금 수익을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방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75,000원짜리에서 손들해가지고 2차 전지는 나가야 뭐 쳐다도 안 볼란다 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러 가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밀린다면은 75,000원 밀렸을 때는 굳이 뒤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매매 방식을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아마 2차 전지가 다음 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타자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된다면은 주가가 뭐 12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수익을 챙겨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타자가 되기를
정말로 정말로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이네요. GS건설 22,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주가는 보통 이렇게 폭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GS건설이 지금 좋은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뭐 물론 대형 건설사들은 건설 업계가 아무리 리스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긴 해요. 대형 건설사들은요, 영업이익이 좋아지기도 하고 영업이익을 잘 유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아파트만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른 이렇게 뭐 해외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선방은 되지만 요즘에 이제 사실 건설업황의 분위기 자체가 고금리가 너무 지속이 되고 있고 PF 리스크가 너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보니 사실 아파트 산업이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하긴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금리 인하를 조만간 할 거라고 하니 그러면 매수세가 생기지 않겠느냐. 매수세가 생긴다면은 지금 집을 사놔야 금리 인하를 할 때 그 매수세가 생긴다면 집값이 올라가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자 해가지고 막 청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분양 받으려고 몰리기도 하고 집 살려고 이렇게 막 몰리기도 하는데 그거 원래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하되기 전에 원래 부동산이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었어요. 근데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진다. 집 사야지가 아니라 금리가 떨어지네. 근데 다음 달 또 내린다고? 그럼 다음 달에 살까? 근데 그 다음 달 또 내린다고? 그럼 좀 이따 살까?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가? 모르겠네. 다 내려가면 사야지 하고 안 삽니다.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집을 안 사요.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폭락이 보통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폭락이 온다는 것은 인하 직전의 마지막으로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죽어가는 고양이가 갑자기 팍 이렇게 발작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주도 지금 그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살짝 올라가고 있지만 건설주가 얘들이 아무리 좋고 현대건설이 좋고 뭐 대형 건설사들이 영업이익과 이런 체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PF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중소건설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사실상 얘들의 투자 자금도 조금 이렇게 안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 바닥을 기어다닌다거나 다시 또 우하향을 하는 형태가 나온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GS건설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그렇게까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기업이긴 해요. 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봤자 어디까지 내려가겠나 싶긴 한데 만약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투자에 이제 건설주 투자하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은 한 10,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틈타가지고 지금 이제 부동산 잠깐 반짝하면서 사람들 건설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야 이제 다시 건설주가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큰 착각을 하고 있을 때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들에게 시청자님은 팔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물리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가는 게 중요하죠. 이 뒤에 들어올 사람들한테 팔 때 미안한 감정 안 느끼겠죠. 당연히 그냥 매도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부동산 제 생각에는 크게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옆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21,000원 내지 22,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올라오면은 그냥 고민 없이 저는 그냥 전량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보면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펩트론 78,500원. 펩트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78,500원 30%. 78,500원에 30%요? 네. 네. 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아니 했는데 저번에 8만 얼마에서 물 타가지고 7만 7천 얼마 왔을 때 빼려다 못 뺐거든요. 돈 많이 잃으시지 않았어요? 이랬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돈을 잃는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매매가 있고 돈을 잃는 매매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매매하시면요. 그냥 계속 아슬아슬한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그렇게 스릴을 즐기면서 살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그죠? 그죠? 그냥 우리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문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함정을 설치해놓고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뭔가 도끼가 하늘에서 팡 떨어지게끔 내가 설치해놓고 내 눈앞에 멈추게끔 딱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문을 딱 열어가지고 도끼가 팡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아유 놀래라 하지만 죽지 않았네 하고 살았다. 거기서 잠깐만 삐끗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스레인지도 뭔가 가스를 다 켜놓고 난 다음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가스가 막 새어나오고 있는데 거기 라이트 한번 붙여보는 거죠. 아이고 폭발 안 했다 살았다 이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엄청난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올리자마자 시속 한 300km 밟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아이고 사고 안 났다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횡단보도도 뭔가 1초 남았을 때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차에 안 치였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 모든 걸 지금 위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주식이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안전할 수는 없는데 아니 대놓고 위험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위험하게 하는 건. 근데 이거는 지금 펩트론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이 7만 8천 원짜리 이상이 올라간 8만 원짜리 올라간 건 지금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맞아요. 2만 원대 됐었거든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걸 갖다가 지금 사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고점에 들고 계시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다시 얘가 흘러갔던 뭐 4만 원짜리라든가 5만 원짜리라든가 3만 원, 2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시청자님과 역사적으로 제일 고점에 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회사가 지금 뭐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적자가 나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엄청 증가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펩타이드라든가 이런 뭐 어떤 뭐 당뇨병 침약이라든가 이런 기대감 하나만으로 올라왔는데 저거 아니다고 하는 순간 폭락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재료가 끝나버리는 순간이 네, 끝나는데 컨트롤해버릴까요? 어디서 우리가 재료가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여기서 팔까요, 살까요 이게 아니라 시청자님 지금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주식 전문가로서는 도움을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주식을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상태로 주식을 더 하시게 된다면은 지금 들고 있는 돈 지키지를 못해요. 돈을 지켜야 돈을 벌죠. 왜냐하면 여기는 돈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잃는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펩트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급등 나온 자리에서 이 고가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 펩트론이 아니라도 제2의 펩트론, 제3의 펩트론이 아마 시청자님이 매수하다 보면 또 고점에 사시고 또 고점에 사시고 또 고점에 사시고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걸 안 해야 되는가? 이렇게 주가를 가만히 봤을 때 우상향하면서 막 이렇게 막 10배, 막 17배, 막 6배, 5배 이런 식으로 올라온 기업들은 비싸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청자님이 만약에 10,000원에 들고 있었다 생각해봐요. 지금 뭐 하고 싶을까? 더 사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10,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7배나 버는 자리인데 당연히 팔아서 수익 내고 싶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청자님. 내가 순두부를 갖다가 10,000원에 사와가지고 그거를 70,000원에 팔려고 하면 잘 팔릴까요? 사람들이 잘 안 살 거예요, 분명. 왜냐하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10,000원짜리를 누가 7만원에 사냐? 이 사기꾼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팔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머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냥 팔면은 여기서 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10,000원짜리라고 믿지 않고 7만 원, 8만 원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좋다 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댓글 알바도 쓰고 여론도 만들고 찌라시도 뿌리고 분위기 만들고 커뮤니티에다가 사람도 심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엄청 만들어요. 사고 싶게끔요.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10,000원짜리를 8만 원에 산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와, 이거 15만 원 갈 종목인데 내가 8만 원 사니까 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님도 아마 이게 9만 원까지 가고 10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뭐 어찌됐든지 간에 했는데. 지금보다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사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단타를 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시청자님. 이거는 진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단타를 쳐보겠다. 추가 매수 해가지고 잠깐 올라올 때 내가 대응하고 나와보겠다. 아유, 꿈을 깨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진짜 고수들, 정말 잘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들만 하는 거지. 고수들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다가 손절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리를 내가 잘 모른다면 안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는 이런 자리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차트 모양이라거나 이런 자리에서 내가 1% 수익 내봐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고수들 하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이나 하는 거예요. 정말 난다긴다 하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그런 거 없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전략을 짜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아닙니다. 시청자님이 정말 이 종목을 탈출하고 싶고 저한테 도움받고 싶다면 내일 당장 제 옆자리로 오셔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24시간 제가 옆에서 봐줘야지 제가 이걸 탈출시킬 수가 있어요. 왜요?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 호가를 보면서 지금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해드릴 수가 없이 지금 뭐 장도 끝났지 내일 장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어떻게 뭐 움직일지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대응해라.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이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것뿐인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들고 갈 때 65,000원이면 손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65,000원 무너지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손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반등 나간다면 저는 그냥 바로 본전이 아니더라도 75,000원대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65,000원 손들하세요. 75,000원 파세요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내일 아침 돼가지고 9시 5분 만에 제가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움직임을 보니까 팔면 안 되거든. 75,000원이 아니라 8만 원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 사람 내가 전화해줘야 되는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청자님은 75,000원 팔아놓고 8만 원 가면 이제 제 욕하기 시작하겠죠. 에이 제가 팔아라니까 8만 원 5천 원 가네. 내가 내 생각한 게 맞았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보고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청자님이어야 되고 저는 그거를 내일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일단 1번이에요. 그래서 65,000원 밀리면 손들하시고 75,000원대까지 정리하시고 나가는 게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할 수 없는 매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매매예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MC넥스 MC넥스고요. 네. 3만 5,000원 5,000원에 50%. 50%. 비중 많네요. 예. 비중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비중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기다림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제 여기서 비중이 50%면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한 종목에다가 모든 걸 다 걸어볼 것인가 아니면 이 한 종목에 모든 걸 다 걸 수가 없느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일단 그게 결정이 돼야 제가 상담이 가능해요. 예. 한 종목에. 이 한 종목에 올인할 준비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한 종목에 올인할 결정이 되셨다면요. 오늘 이후로 제가 전략을 짜드리고 난 다음에 평생 이 종목이 수익 날 때까지 전화를 하시지 말고 상담받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올인할 거니까 난 이 종목을 믿어야 돼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마인드여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되고 태산 같은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고요. 만약에 이 한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고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요. 이 기업이 그래도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괜찮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MC넥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드론뿐만 아니라 카메라 이런 거 갖고 스마트폰으로 엮여 있고 CCTV 엮여 있고 뭐 AI도 엮여 있고 다 엮여 있어요. 예. 그래서 테마 자체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테마는 좋은 테마라서 그리고 매출도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테마인데다가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 렌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쁜 산업은 아니라서 괜찮아요. 하지만 2019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진 건 어쩔 수가 없는 건 현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그때보다 주가가 올라온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긴 하죠. 1,000억 벌던 때보다 100억 벌던 때가 주가가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일이 없는 기업인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테마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주기가 있는데 다음 주기상에는 또다시 크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럼 그 다음 주기가 언젠가라는 거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데 그건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내용이고 앞에 있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사이클을 한번 봤을 때 최고점을 2015년에 찍고 2021년에 찍었으니 보통은 6년 사이클로 올라오구나. 그럼 다음 상승의 고점은 지금 6년 사이클로 그냥 다 대충 생각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021년 플러스 6을 하면은 2027, 8년쯤 돼야지 얘가 고점을 찍겠구나. 그럼 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이 종목을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려가는 사이클은 언제 끝나는가 봤더니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난번에는 3년, 4년이 지나가야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럼 2021년부터 지금 이제 거의 3년째니까 내년쯤에나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빠지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질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질 건가, 내년까지 빠질 거다 하면 내년 어딘가쯤이 바닥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추가 매수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내년. 그렇죠. 승부수를 걸어야 될 자리는 내년에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걸어도 되는 기업인 거고 내년에 그러니까 승부수를 걸어도 되는 기업이고 테마는 여기저기 엮일 수 있으니 사이클상 여기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할 수만 있다면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 기업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시청자님한테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정도의 인내력과 그 정도의 맷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 예, 이제 그 정도에 있다면은 충분히 가져가도 되고요. 대신에 이 네네. 종목이 내년에 어딘가 바닥을 잡는다 친다면은 전 15,000원대에서 한 2만 원 사이쯤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쯤에 일단은 거래량이 실린다거나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가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추가하면 사시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100%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때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쯤 오면은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종목 저렇게 매매하는 걸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매매 방법이고요. 대신에 너무 비중을 처음부터 많이 들어간 게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면서 아래쪽으로 가면 무겁게 만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매도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